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 같이 해요. 같이 합시다. 정인영입니다. 자, 이번 주도 벌써 수요일 날 여러분 금방금방 하지만 하루하루 꼭 챙겨가세요. 이거 밀려도 숙제처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또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 진짜 보기와 달리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수요일 매일 행정법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의무의 확보수단. 이번 주는 거의 의무의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의무의 확보수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행강제금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행정벌도 좀 섞여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행강제금 설명 볼게요. 자, 의무행 확보수단. 다른 얘기도 많죠. 실효성 확보수단. 다른 말로 또 강제력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행정 영역에서의 강제력, 그다음에 자 강제, 그다음에 제재. 이건 전통적인 수단으로서 많이 쓰는 거고요. 전통적 수단. 그에 반해 이제 새로운 수단으로서 새로운 수단 이렇게 갖고, 자 지금 와서는 뭐 요것만 갖고 기존에 있는 전통적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단. 그래서 대표로 여러분 금전에 관한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요 정도 하고, 또 금전적 제재가 아닌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단 공개, 법 위반 사실 공표, 공급 거부, 관호 사업 제한.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여기서 금전적에서 과징금, 이 정도는 문제 자주 나오죠. 가산세는 별도의 세금, 신고세 납부 방법에서 부실신고, 누락된 신고에 대해서 만약 일정 기간 넘어서 안 내면 가산세에서 가산금이 조금, 그러니까 별도의 부실신고로 인해서 별도의 세금이 나가는 거고, 이거는 기간도가 자신의 고유과실과 관계없어요. 기간도가 됐을 때 붙는 약간, 자, 금리보다도 조금 붙는 가산금. 그래서 요 가산금, 가산세, 요거 세 가지는 고의과실은 불문으로 하죠. 하지만 요 두 개는 정당한 이유는 고려하주입니다. 고려한다. 자, 그러니까 가산금은 정당한 이유도 고려 안 하고, 그다음에 고의과실도 불문으로 한다. 뭐 요 정도 하고. 명단 공표, 법 위반 사실, 공급 거부, 관호사업 제한. 특히 명단 공개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사후에 명단 공개. 물론 요즘에 중대 범죄자의 얼굴 명단 공개도 하죠. 그거는 법적 절차,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두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 때, 이런 거에 근거법을 만들 때 요건 꼭 들어가야 돼요 라는 자 기준, 기초, 행정기본법도 만들어져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강제. 자, 이거 지난 시간이라든지 월요일, 화요일 누누이 얘기했지만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도 하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강제. 그래서 강제는 이렇게 강제 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즉시강제 있죠. 즉시강제 이렇게 요거 항목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제재로서 행정벌. 자, 행정벌에는 형벌과 질서벌, 요 과태료. 월요일 날 문제 했던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벌 중에 자 특별한 절차로서 통고 처분, 직결심판. 직결심판은 경찰서장이에요. 청장 말고요. 경찰서장만. 뭐 해양안전 경찰서장도 마찬가지, 해양경찰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서장만, 청장은 또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요거 자 행정 대집행 뭐 어제 문제 봤으니까 오늘은 요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거에 본 것 내용. 자,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 마련해야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법적 근거를 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직접 이행강제금은 부과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자 원래는 대체적 자기의무, 여기에는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래 안 되는데 여기는 원칙은 안 되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자 선택적으로 이행강제금과 함께 선택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대.
확대했다. 따라서 무조건 이행강제금 먼저 쓰는 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대집행, 행정대집행과 행정대집행하고 선택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지 무조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되면 대집행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자, 이행강제금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두고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 조치 이건 처분 등이 되는데 자, 개별법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개별법. 유일하게 하나 건축법. 다른 데는 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태료 재판 절차인 비송사건 절차법, 사건 절차법에 따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농지법이었어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라고 개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건축법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라는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서 심판소송 요걸 통해서 다퉈라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이걸로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아시죠? 자, 원래 이행강제금 부대체적, 그러니까 비대체적 또는 부작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스스로 이행을 강제하게끔 심리적 압박을 부과하는 거죠.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지만 부과하기 직전에 이행을 해버리시면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계고가 있어야만, 미리 경고를 해야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지, 계고가 없이 이행강제금 나오면 그 무효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처분 등에 해당되지만 다만 쟁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갈리니까, 나누어지니까 이건 좀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 내지 아니하면 국세, 징수, 지방세, 행정, 부과금의 징수에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자, 두 번째,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은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이건 아니죠. 자, 개별법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절차법으로 요렇게 돼 있죠. 따라서 법원은 당해사건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되었다 판단하면 그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3번, 구주택건설 촉진법 규정에 위반,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주택 공급 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 자,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제3자 간에 한 계약 맞아? 이건 그런 뜻이에요. 공법 관계하고 사법 관계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과태료고요. 계약은 계약 내용이니까. 자, 그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수도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기한, 과태료 부과 여부, 당부, 최종적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요거 비송사건 절차, 농지법의 비송사건 절차법,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판 절차인 질서위반행 규제법상 비송사건 절차법, 절차법에 따라서 쟁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행정처분,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처분은 맞지만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거 꼭 구별하셔야 돼요. 과태료가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처분인데 개별법에,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다른 어떤 법보다 이 법이 우선한다. 그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해주실 거죠? 정인영은 행정법이다.